그날 밤 남편은 갑자기 아내의 손을 잡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열정이 그의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내가 유튜브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야. 남편은 최근 들어 자주 한숨을 쉬곤 했다.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다른 부부들은 뭘 하며 살까?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깃들어 있었다. 7월 15일 아침, 평소처럼 등산을 다녀온 남편은 유튜브 건강 채널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달려가더니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68세 부부가 부부 관계를 자주 하면 치매 예방에 좋대. 의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셨어. 아내는 깜짝 놀랐다. 42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늘 그렇듯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던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부부관계 치매 예방 효과, 뇌 활성화, 혈액순환 개선, 주 23회 권장이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이제 건강을 위해 제대로 해보자. 그의 말에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로 아내의 손을 잡은 남편은 말했다. 이제 와서가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의 눈빛에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열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열정이 부부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다음날 아침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메모지를 들고 와 말했다. 여보, 어제 유튜브에서 본 거 기억나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그가 보여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부부관계 건강법 치매 예방 효과 주 2회 아침 시간대 권장 규칙적 실시.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 웃자 남편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건강한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면 효과가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대충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는 덧붙였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침에 하는 게 호르몬 분비에 가장 좋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심과 다시 살아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처럼 그날 이후 그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보다 일찍 등산을 마친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다가왔다. 여보, 운동하고 와서 몸이 따뜻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뭐가요? 남편은 어제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운동 후에 이걸 하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라고. 그의 말은 관계 중에도 이어졌다. 이게 우리 몸에 좋아. 확실히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지? 그러나 아내는 전혀 로맨틱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건강 운동을 함께하는 기분이었다. 끝난 뒤 남편은 단련 노트를 꺼내 동그라미를 그렸다. 뭘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했다는 표시야.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기록해야 하거든. 며칠이 지나자 남편의 관심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 날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와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보,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걸 바르면 효과가 훨씬 좋대. 화면에는 온갖 젤과 크림 제품이 가득했다. 이런 걸 왜 봐요? 아내가 물었다. 남성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더라. 나이 들어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예방 효과도 줄어든다고 하잖아. 그는 결국 쿠팡에서 제품을 주문했다. 여보, 이런 걸 사면 괜찮아. 건강 투자야. 그리고 이것도 봐. 이번에는 영양제 광고 영상이었다. 아르기닌이 막하니 하는 게 혈액순환에 좋대. 특히 6070대 남성에게 효과적이라고 하더라.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다. 영양제까지요? 당연하지. 몸 상태가 좋아야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잖아. 남편의 눈에는 묘한 열정이 타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 다른 욕망의 기운에 가까웠다. 여보, 이제 좀 과한 거 같은데요. 과하다고? 우리 건강을 위한 건데 뭐가 과해? 제대로 관리해야 효과를 보지. 아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잃었다. 건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그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다. 여보, 택배 왔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상자를 뜯었다. 그 안에는 낯선 제품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본 거야. 독일에서 개발된 남성 기능 강화제래. 남편은 설명서를 펼쳐 들고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웃기면서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가 있어. 여보, 그런 거 안 발라도 돼요. 안 돼. 유튜브에서 말하길 6070대 남성의 90%가 기능 저하를 겪는데 우리도 예외 아니야. 그날 밤 그는 그 제품을 들고 나타났다. 자, 이제 제대로 해보자. 곧 이상한 냄새가 퍼졌다. 멘톨 향과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거예요? 물론이지. 유튜브에서 임상시험도 했다더라. 독일 기술이야. 하지만 잠시 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상한데 뜨거워. 아니, 차가워. 아니, 간지러워. 그는 화장실로 뛰어가 물로 씻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 실험이 실패하자 남편은 영양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또 택배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각종 영양제들이 상자 가득 들어 있었다. 아르기닌, 마카, 홍삼, 굴 추출물. 남편은 하나하나 설명을 덧붙였다. 이건 혈관 확장에 좋고, 이건 호르몬 분비에, 이건 체력 증진에 좋대. 이걸 다 먹어요? 당연하지. 유튜브에서 종합적으로 섭취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했어.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7, 8알씩 삼켰다. 여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본이야. 젊은 사람들도 더 먹는다니까. 남편은 그렇게 매일 새로운 건강 실험을 이어갔다. 아내는 점점 그 열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관심이 건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그조차도 이제 구분할 수 없었다. 많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젊은 사람들도 이것보다 더 먹어.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다. 여보, 잠이 안 와. 왜? 어디 아파? 모르겠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확 달아올라. 다음날 아침에도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고 초조해 보였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여보, 영양제 때문인 것 같은데 좀 줄여봐. 그러나 남편은 단호했다. 줄이면 안 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유튜브에서도 초기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는 메모지를 꺼내 보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용 3일차 심박수 증가, 체온 상승, 활력 증진, 지속 복용 필요. 마침 그때 동네 친구 순자 언니가 놀러 왔다. 71세로 3살 연하 남편 문제로 고생이 많던 사람이었다. 영수가 너네 남편 요즘 왜 그래? 등산에서도 이상한 얘기만 한다던데. 아내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유튜브 건강 채널 이야기부터 남편이 챙겨 먹는 영양제까지. 순자 언니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우리 남편도 그랬어. 작년에 똑같은 일 겪었다니까. 정말? 응. 유튜브에서 뭘 봤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런데 결국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과연 순자 언니가 겪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영양제 부작용으로 점점 이상해지는 남편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그녀의 조언은 이 부부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순자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다. 처음엔 영양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엔 정말 답이 없더라고. 어떻게 답이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온갖 이상한 물건들을 주문하기 시작했어. 기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 순자 언니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리고 아내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자신의 남편도 벌써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이 등산을 마치고 돌아왔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여보, 큰 발견을 했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등산하다가 김영한테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게 있다더라. 뭘? 이거 봐. 인터넷에서 파는 건데. 남편이 보여준 화면을 본 아내는 깜짝 놀랐다. 여보, 이런 건 좀. 왜 안 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날 밤 남편은 본격적으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현실적인 해결책? 응. 유튜브에서도 그랬고 인터넷에서도 다들 말하잖아. 많은 6070대 부부가 이런 도움을 받는다고. 그가 다시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온갖 수상한 광고들이 가득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런 건 보면 안 돼. 다 가짜야. 가짜라니. 리뷰도 좋고 평점도 높잖아. 여기 봐. 70세 할아버지가 직접 후기 남겼어. 그의 눈에는 묘한 확신이 떠올라 있었다. 아내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이건 정말 너무해. 뭐가 너무해? 우리 건강을 위한 건데. 다음날 순자 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표정이 한층 더 진지했다. 영수가 내가 우리 남편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는지 알려줄까? 정말? 어떻게 했는데? 의사한테 데려갔어. 정확히는 비뇨과에. 비뇨과? 응. 그냥 건강검진 받자고 데리고 갔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 영양제 과다 복용, 스트레스 불면증까지. 순자 언니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호되게 혼내셨어.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해친다고. 그 말을 듣고 나도 용기가 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야. 가끔 건강 정보는 보지만 예전처럼 극단적이지 않아. 정말 의사 말씀이 효과가 있었구나. 그럼 남자들은 권위에 약하잖아. 특히 의사 말은 절대적이지. 순자 언니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영수가 내 남편도 지금이 기회야. 더 심해지기 전에 손 써야 해.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택배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또 뭐 시켰어? 아, 그거 어제 주문한 거. 순자 언니와의 대화를 마친 아내는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남편의 문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대로 가다가 남편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았다.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음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또다시 새로운 제안을 꺼내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 무렵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에게 다가왔다. 여보, 오늘 등산에서 김영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또 무슨 얘기야? 또 유튜브 타령 아니지? 김영 부부가 요즘 부부 상담을 받는다더라. 성상담 말이야. 그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다. 성상담? 응.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는 거야.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검색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 황혼 부부 성건강 클리닉 이런 것도 진짜 있더라.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여보, 이제 정말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선을 넘는다고? 우리 건강을 위한 건데. 건강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 순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굳었다. 이상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유튜브 본 지 일주일 만에 젤 사고, 영양제 사고, 이상한 기구까지 알아보고 이게 정상이야?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나는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이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하고 있잖아.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다른 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한 게 뭐냐고. 42년 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한다고.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자는 거야? 치매 걸려서 서로 못 알아볼 때까지?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당신은 좋겠다. 여자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 말에 순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나도 남자야. 68이 되어도 남자라고. 남편은 소리쳤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다른 68세 남자들은 다 잘하고 있던데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해? 그 순간 순자는 모든 걸 깨달았다. 치매 예방이니 건강관리니 하는 말은 모두 핑계였다. 남편은 단지 잃어버린 남성적 자존심을 되찾고 싶었던 것이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다른 남자들은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부부 관계도 활발하게 하던데 나만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고백했다. 42년 동안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참았는데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요즘 들어 정말 자신감이 없어졌어. 등산을 하며 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랑 이야기도 그를 괴롭혔다. 부부관계 얘기, 영양제 효과 얘기 그런 거 들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더라. 남편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치매 예방 얘기를 핑계로 삼은 거였구나. 응,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이자 순자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왜 진작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 68 넘어 이런 고민이 있다고? 순자는 남편 옆에 앉았다. 그럼 당신은 내가 그런 거 몰랐을 것 같아? 응.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 요즘 들어 기운 없어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말? 정말이야. 그런데 유튜브 핑계 대고 이상한 것들 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더 꼬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 그 영양제부터 끊어. 몸에 무리 와. 그럼 다른 방법은? 순자 언니 말처럼 의사 선생님께 한번 상담받아봐.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다. 고마워, 여보. 그는 아내의 말에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며 웃었지만 그날 밤 또 다른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 프로그램이 부부의 삶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요? 아, 그게 유튜브 좀 봤어. 남편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켠 휴대폰 화면에는 또 다른 의학 채널이 떠 있었다. 6070대 노년층 과도한 성생활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 그 자막을 본 아내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제 본 채널이랑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 70대 남성이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부부 관계를 가지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높아진다잖아. 아내는 당황했다. 그럼 지난주에 봤던 채널은 뭐였어요? 그것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한쪽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심장에 위험하다고 하고 일주일 전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보, 이런 정보들을 너무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믿어야 하지? 의사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남편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짓거리였다는 거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10,000원 넘게 쓰고 몸에 해로운 영양제 먹고 이상한 거 바르고 다 무의미했잖아. 나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속은 거구나. 아내는 그를 달래려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에 신경 쓰는 마음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은 마음 결국은 돈만 날리고 몸만 망쳤지.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유튜브도 인터넷도. 아내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럼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의사도 다 말이 달라.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지.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완전히 기가 꺾인 사람처럼 지냈다. 등산도 가지 않았고 유튜브도 켜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죠.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유튜브에서는 좋다고 했다가 또 나쁘다고 하고. 남편은 의욕을 잃은 사람 같았다. 아내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남편의 지나친 열정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의기소침해진 모습이 문제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우린 지금까지 남의 기준에만 맞추며 살았던 건 아닐까? 정작 우리만의 방식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 42년 동안 우리만의 길이 있었는데 그날 밤 남편은 또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의 마음속에 문득 의문이 스쳤다. 우리가 왜 이렇게 유튜브에 휘둘리고 있지? 우린 42년 동안 잘 살아왔잖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남의 기준을 따르게 된 걸까? 그녀는 묻고 싶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우리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완전히 의욕을 잃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까? 다음날 아침 아내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다가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여전히 풀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얘기? 우리 얘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말이에요. 순자는 남편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42년 전에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한테 TV에서 뭐라고 하라는 사람 있었어요. 그건 없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갔지? 남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서로 맞춰갔잖아요.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26살, 24살이었던 우리가 TV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때는 달랐어. 젊었으니까. 젊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졌겠지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은데. 그럼 왜 갑자기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순자의 물음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나도 늙어간다는 게 무서웠어. 무섭다고요? 응.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 당신한테 실망을 주는 것 같아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뭔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나 봐. 유튜브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도 당신이 나를 예전처럼 안 보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65살이 된 내 모습이 당신 눈에 매력적이지 않을까 봐. 뭔 소리야? 나는. 잠깐 들어봐요.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아, 나를 여전히 여자로 보는구나 싶어서.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정말? 정말이에요. 하지만 점점 의무적이고 기계적으로 변하니까 그때부터 서운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느껴졌다고요. 남편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죠. 순자도 그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유튜브 말고 우리 마음에 귀 기울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전처럼 해요.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예전처럼? 응.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것도 그만 먹어요. 몸에 물이 와요. 알겠어. 다 버릴게.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응? 그냥 안 와도 될까? 42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다. 허락을 구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순자는 미소로 답했다. 당연하지. 남편은 조용히 아내를 품에 안았다. 영양제나 젤 때문이 아닌 오직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 순간 오랜만에 두 사람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남편은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등산도 다시 시작했고 유튜브도 여전히 봤지만 더 이상 맹신하지는 않았다. 여보, 유튜브에서 또 건강 얘기 나와. 또 뭐래요? 이번엔 걷기 운동이 최고래. 하루만 걸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살 거야. 그래요. 걷기도 해보고 배드민턴도 쳐봐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진짜 남편이 돌아온 듯 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 후 등산에서 돌아온 남편이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보, 오늘 등산에서 무슨 일이에요? 김영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이 있다면서. 순자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혹시 또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또 뭔 제품인데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새로 나온 무릎 보호대래. 등산할 때 쓰는 거.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니, 나는 또.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눈치챈 남편이 미소를 지었다. 여보, 이제 그런 거엔 관심 없어. 진짜로. 그 말을 들은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김영희가 깜짝 놀라더라. 그렇게 열심히던 내가 갑자기 왜 변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랑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지. 남편의 대답에 영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42년 동안 싸워온 우리만의 사랑이 어디 가겠어? 그 순간 영수는 남편이 정말로 달라졌음을 느꼈다. 여보, 고마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해줘서.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한결 편안해졌다. 남편은 여전히 건강 채널을 즐겨보았지만 더 이상 맹신하지 않았다. 여보, 유튜브에서 또 신기한 게 나왔어. 이번엔 찬물 샤워가 만병통치래. 그래? 그럼 해볼까? 아니야, 우리는 따뜻한 물이 좋지. 나이 들어서 몸 상하면 어떡해. 그들은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영수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참 바보였어. 왜? 사랑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거든.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고. 남편은 영수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였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서로를 이해해주는 거.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42년 동안 우리가 해온 게 바로 그거야. 며칠 후 순자 언니가 집에 놀러 왔다. 영수야, 너희 남편 완전히 달라졌더라? 길에서 마주쳤는데 표정이 완전 밝아졌어. 무슨 일 있었어? 영수는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순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안해 보였구나. 우리 남편도 좀 배워야겠어. 언니,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계속 배워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는 것도. 맞아. 부부마다 다 다른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더라.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수야, 너희 부부 정말 부러워. 42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것 같아. 지금 영수와 남편의 삶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도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속도에 맞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남편이 영수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곤 했다. 여보, 이게 진짜 건강법인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편해. 맞아.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지. 이제 그들 부부에게 사랑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매일의 대화 속에 존재했다. 세월이 흘러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웃음을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환기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방식이었다. 영수는 남편이 옆에서 유튜브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감사한 마음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들만의 속도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답을 찾아가며.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그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오랜 세월 끝에 찾아낸 사랑의 진짜 모양이었다. 그는 더 몰입감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시청자들과의 소통이야말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그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좋아요와 응원의 클릭 하나하나가 그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